혁신위 배우설까지입니다. 국민의힘 상황인데 지도부와 혁신위의 대치 상황 어제 굉장히 뜨거웠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서요.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혁신이 때문에 짧게만 짧게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. 오늘 여러 왜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또 똑같은 말 반복하나요?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얘기 안 됐고요. 자, 이 배우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, 혁신위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.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혁신위의 중진 희생안 안건이 이제 상정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서 김기현 지도부는 올라온 게 없었다, 상정될 게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혁신위는 무슨 소리냐, 올렸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님, 일단은 지도부가 사실상 혁신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 같아요, 현재까지는.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혁신위의 안을 거부한 겁니다.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치가 말보다는 행동, 결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혁신위에서 인효원 위원장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다. 그래서 김기현 대표로 하여금 혁신위 안을 거절하는데 훨씬 마음 편하게 해준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인효원 위원장이 처음에 인선이 됐을 때는 되게 느낌이 좋았습니다. 뭐 네. 한국의 뭐 히딩크를 생각나게 하듯이. 하지만 계속해서 말실수를 했어요.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타로서 공관위원장을 본인을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.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위의 힘은 인요한 위원장이 말했듯이 국민이 등 뒤에 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 안을 중진들 그리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공관위원장을 달라는 그 자충수 때문에 혁신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해졌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아도 전혀 김기현 지도부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됐다.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. 일단 이렇게 지도부하고 혁신위가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 오니까요. 여당 핵심 관계자가 어제예요. 혁신위에 배우가 있다면서 그 배우가요.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란 얘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일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 혁신위는 기가 찰 노릇이다라면서 격앙된 주장을 했는데 이종훈 실장님, 네. 김한길 위원장, 네. 배후 네. 이거 뭐 사실이라고 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?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캠프를 꾸리고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이 있었고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했을 때 언제나 지지율이 낮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김한길 위원장 이름이 올라왔었어요. 기억하시죠? 뭐 정계 개편을 주도하는 사람이다. 네. 뭐 해서 그 지금 그때 당시에 위원 이름도 바꿨어요. 위원회 이름도 네. 정계 개편이 떠오르는 이름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고 위원회 이름도 바꾸고 이제는 혁신위의 어떤 뭐 배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. 네. 김한길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. 왜냐하면 김한길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창당의 완전히 어떤 고수, 전문가. 정말 민주당 계열 정당에 엄청난 많은 그런 지분을 갖고 있어요. 굉장히 많이 당을 뭐 한 1년마다 당을 만들고 뭐 이런 그리고 이합 집산을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성은 책사 그러니까 이 전략가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겸비된 상대당 사람. 상대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하면 이쪽 당에서는 언제나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쪽 당에 원래 오래전부터 정치를 해온 사람이거나 하는 그런 정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으로 언제나 등장하는 가능성이 큰데 제가 보기에 이번 혁신위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혁신위원들과 혁신위원장의 작품이다. 굉장히 특성이 있었어요.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보세요. 아이고 저기서는 다 거수기입니다. 아이고 저 반윤계는 아무도 없네요. 혁신위원장 저분이 뭘 하겠어요.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.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.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. 정반대가 됐잖아요. 그럼 그것도 배우가 김한길 위원장인가요? 잘된 부분들도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질적인 어떤 그 교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지도부 그리고 혁신위 쪽에
양쪽의 갈등이 좀 극에 달하니까 뭐 혁신이 흔들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. 결국 혁신이가 이번 주에 뭐 조기 해산으로 마무리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. 실장님 어떻게 조금 결론 더 나올 것 같으세요? 봐야 될 것 같아요. 양쪽 다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종료를 하고 싶을 거예요. 화합을 하지 않더라도. 왜냐하면 양쪽 다 타격이거든요. 그렇죠. 혁신이 자체도 사실상 그 다음에 꿈을 꾸는 분들도 많아요. 뭐 어떤 꿈이든. 그리고 김주홍 이번에 김기현 대표도 처음에 전권을 줬다. 뭐 이렇게 표현한 그 이 빚이 있습니다. 채무가. 그렇다면 양쪽 다 그래도 완전히 대충돌로 그만두겠습니다. 하는 것보다는 네. 아유 이렇게까지 안을 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정도로 끝내는 게 양쪽의 어떤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겠죠. 강성필 대변인 일단 지난주까지도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이제 뛰어안고 갈 거다. 뭐 농계 작전이다.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냥 계속 갈 거다라고 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. 네.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, 뭐 득실 어디 쪽이 맞을까요? 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는가 아닌가보다는 다른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결론은 다음 총선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. 네.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국정 변화와 어떤 국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,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나 없나, 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장악력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,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음 총선을 가로지르는 변수가 되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민주당에게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네.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네. 거예요? 알겠습니다.